유물로 있는 고려시대 서울. 글쓴이 김보광. 서울은 고려시대에 서경, 동경처럼 남경으로 불렸다. 오늘날의 서울은 남경으로 불리던 시절보다 상당히 넓은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경복궁이 자리한 곳이 남경의 중심지로 생각되지만 그 정확한 경계는 알기 어렵다. 또 한강 이북 지역은 양주로, 한강 이남은 지금의 인천 부평인 수주와 광주의 관할을 받는 지역이 대부분이었다. 여기서 남경을 지역 범위로 제한하지 않고 현대 서울의 범위에 포함된 고려의 유물을 불교 계열과 그 외의 계열로 나누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불교 관련 유물. 서울에 있는 고려시대 유물은 매우 소수이지만 불교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먼저 보물로 지정된 것이 있다. 성북구 안암동에 위치한 보타사의 마애불이 그것이다. 정식 명칭은 설 보타사 마애보살 좌상이고 높이 5m에 너비 4.3m의 크기로 암벽에 조각되었다. 2014년 7월 2일에 보물로 지정되었다. 보타사 대웅전 뒤쪽에 병풍처럼 둘러쳐진 암벽이 있는데 여기에 마애불이 새겨져 있다. 특히 암벽 윗부분의 바위가 앞쪽으로 튀어나와 기역자 모양이 되어 자연스럽게 지붕을 이루고 있다. 또 불상의 머리 좌우에 직사각형의 홈을 파는 흔적이 있어서 이 불상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애불의 몸에는 하얗게 분칠을 했고 머리에는 보관을 썼으며 보관 좌우에는 뿔 모양의 관대가 수평으로 뻗어 있다. 얼굴은 갸름한데 이마는 좁고 눈썹 사이에 동그란 점 모양의 백호를 도드라지게 표현했다. 코는 매부리 코 모양으로 콧방울을 강조했다. 넓은 얼굴에 비해 이목구비는 얼굴 중심에서 오밀조밀하게 몰려 표현되었는데 비교적 단정한 모양새이다. 귀에는 둥근 귀걸이를, 팔에는 둥근 모양의 팔찌를, 목에는 물결 무늬를 새긴 넓은 띠 모양의 목걸이를 새겼다. 신체는 암벽의 표면을 따라 자연스럽게 새겼는데 인위적인 효과를 최대한 억제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 불상과 관련하여 전하는 기록은 없지만 마애불 주변에 나무금강 회상불 보살, 도리회상 성현중, 옹호회상 신지 등의 명문이 남아있어 마애보살상의 성격과 신앙 배경을 짐작하게 한다. 이외에도 이 절에는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금동보살 좌상도 있다. 삼천사 대지국사비는 현재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삼천사터에서 1964년에 출토되었다. 출토 당시 비석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어서 비의 앞면이 49개 조각, 뒷면이 25개 조각으로 수습되었다. 비의 앞면 조각들에서 399자, 뒷면 조각들에서 115자를 판독할 수 있어 이 비의 내용을 일부나마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비석의 마모가 심해서 이 비의 건립 연대와 비문의 작성자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내용도 파악하기 힘들다. 다행히 16세기 중종 때 만든 신증 동국여지 승람 권3, 한성부 부루조의 삼천사는 삼각산에 있고 고려 때에 이영간이 비명을 지었다라고 적혀 있고 18세기 경종 때 지은 북한지에도 역시 삼천사는 소남문 밖에 있는데 지금은 폐사되었고 고려 이영간이 지은 비석이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로보와 삼천사는 북한지가 편찬된 경종 이전에 폐사된 걸로 추정된다. 어찌되었든 이 비석이 고려시대 이영간이란 사람이 지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비석의 탁본을 모은 대동금석서에 실명 여왕필이라고 표기한
마멸이 심한 비의 앞면 조각 2개와 실명 삼천사 비음이라 표기한 뒷면에 조각 1개가 실려 있다. 이로 미루어 여왕, 즉 고려왕의 어필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비석을 대지국사비라고 하는데 그 주인공인 대지국사는 누구인가? 대지국사는 현화사의 초대 주지인 법경과 동일 인물이다. 현종은 즉위 후 적극적인 불교 정책을 추진하여 불교를 진흥시키면서 교단을 정비하고자 했다. 동시에 현종은 부모를 위해 왕실의 원찰로 현화사라는 절을 새로 창건하고 여기에 법경이란 삼천사의 승려를 초대 주지로 세운 것이다. 여기에는 현종의 개인적 경험이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즉위 이전의 왕자 시절에 현종은 대량원군으로 있으면서 목종의 모후인 천추태후로부터 정치적 위협에 시달렸다. 그는 승려가 되어 목종 9년부터 3년여간 삼각산 신열사에 머물면서 그곳 승려들의 도움으로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때 신열사만 아니라 부근의 삼천사 승려들과도 특별한 관계를 맺었으리라 짐작된다. 법경은 현종 때의 왕사로 임명되고 1032년 덕종 10년에는 국사로 책봉되었다. 또 이 비문의 지은이로 알려진 이영가는 현종의 다음 때인 정종 때에 사관수찬과 비서소감 겸 한림 시강학사를 지냈다. 그리고 문종 때에 예부상서, 한림학사를 거쳐 1056년 문종 10년에는 상서우복야로 과거시험을 주관하는 직공거가 되었다. 이러한 관직 이력으로 그가 문장력이나 학식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점 때문에 비문을 짓게 되었을 것이다. 결국 대지국사 법경의 주된 활동 시기가 현종, 정종 때이고 비문을 지은 이영간이 정종에서 문종 때까지 활약한 인물이므로 이 비석의 조성 시기는 문종 때로 파악된다. 특히 삼천사 대지국사비의 글씨를 문종이라는 고려왕이 직접 썼다는 점이 이 비의 가치를 높여준다. 비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서울의 북한사는 고려 현종이 머물렀던 관계로 그와 관련된 유적이 여럿 있다. 삼천사와 마찬가지로 승가사도 그러하다. 도봉구 우이동의 승가사에는 승가굴중수비와 승가대사상이 고려시대 유물로 전해진다. 특히 승가굴중수비는 비신의 마멸이 심하여 판독할 수 있는 글자가 50자 정도뿐이다. 하지만 조선 전기에 편찬된 동문선에 승가굴의 연혁과 중수과정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이 비의 원문이 삼각산 중수승가굴기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이 글에 의하면 승가굴 중수비는 건통 6년인 예종 1년에 건립되었다. 그리고 비문은 이해가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해는 고려 중기에 당시 명문으로 유명한 경원 이씨로 아버지는 이자상이었다. 이자상의 형 이자연은 문종에게 3딸을 시집 보냈고 문종의 뒤를 이은 순종, 선종, 숙종 형제가 모두 그 아들들이다. 이해는 문종의 세 왕비와 사촌이어서 그의 위세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이해는 문종 때에 과거에 급제하였고 선종 때에 예부시랑, 한림학사, 지중추원사, 병부상서, 한림학사 승지 등을 지냈다. 특히 선종은 이해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그 뒤 이해는 예종 1년 12월에 검교태위, 형부상서, 정당문학, 탄어서 원사로서 관직에서 은퇴했는데 언제 사망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신증 동국여지 승람과 대동금성문에는 승가비의 지은이로 이해의 동생인 이호를 적고 있어 차이가 있다. 동문선에 전해지는 승가굴 중수비의 내용은 크게 4부분으로 나뉜다. 첫 부분은 불교가 중국에서 전파되는 과정에서 서역 출신의 승가대사가 당나라에 온 이후의 활동이다. 두 번째 부분은 승가대사 입적 이후 당송시대에 승가대사에 대한 공양과 전기 및 행장의 저술 등에 대한 설명이다. 세 번째에서는
승가대사 신앙이 신라 이후 한반도에 전래되어 발전하는 과정을 최치원의 문집을 인용해 말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은 고려 건국 이후 비문을 작성하는 시기까지의 승가대사 신앙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네 번째 부분에서 고려 국왕과 승가굴에 대한 인연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고려 왕실과 삼각산의 사원은 고려 전기 이래로 인연이 깊다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제8대 왕이 된 현종이 삼각산의 승려로 보내져 사실상 유폐되어 있었다. 이런 점과 함께 태조 이래로 역대 국왕들이 승가굴에 행차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한 예로 1090년에 선종은 승가굴에 직접 행차해 제를 지내고 보물을 기부하여 경의를 표한 이후 승가굴은 고려 왕실과 긴밀한 관련을 맺으면서 번창한 것이다. 또 숙종 때인 1099년에 왕비와 태자, 대각국사 의천 및 재상들을 거느리고 행차하기도 했다. 한편으로 이 비석에서 중요한 다른 부분은 비의 글씨를 탄현이 썼다는 점이다. 그는 고려 중기의 승려였지만 그보다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명필로 유명하다. 이규보는 동국이상국집에서 옛사람들의 글씨를 평하며 김생과 탄현, 최우, 유신을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란 의미에서 신품이라 불렀다. 그 중에서 탄현은 두 번째로 꼽힐 정도였다. 특히 그는 행서에 뛰어나 이규보는 환하기는 명월이 구름에서 벗어난 것 같고 찬란하기는 부용이 못에서 솟아난 것 같다. 연약하여 미부인과 같다고 말하지 마라. 밖은 곱지만 속은 근골이 박혀 있다. 한 점 한 획이 알맞게 조화되니 인위로 된 것이 아니라 신이 만든 것이다 라고 찬탄할 정도였다. 다음으로 승가사에는 석조승가 대사상도 있다. 승가사에서 출토된 등신좌상인데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높이가 76cm, 어깨폭 44cm, 무릎폭이 92cm이고 광배의 높이가 1.3m이다. 광배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눈길을 끈다. 결가부좌한 등신대의 승가대사는 머리에 두건을 쓰고 얼굴은 널쩍하면서도 광대뼈가 나온 할머니 같은 모습에 양감을 생략한 평판적인 체구 등의 특이한 형태이다. 이러한 특징은 고려 초기 돌이나 철로 만든 불상 등에서 많이 보인다. 광배 1024년에 해당하는 태평 4년이라는 명문이 있어 광배의 제작 시기를 알 수 있는데 다만 승가대사상의 제작 시기도 광배와 같은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이 상은 부처나 보살이 아닌 승려상이면서도 광배를 부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승가대사상의 존재는 고려시대 승가사상의 유래와 확산 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승가대사는 처음에 참된 승려라는 의미에서 진승으로 추앙받다가 중국 당말 5대 혼란기를 거치면서는 현실의 고난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관음보살의 화신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승가신앙의 형태가 통일신라 때 전래되었으나 고려시대의 삼각산 승가사에 승가대사상이 조성되는 것을 계기로 하여 고려왕실을 중심으로 더욱 부각된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으로 보암사 동종은 1974년에 매장문화재로 신고된 동종인데 서대문구 진관내동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종의 일부가 지상에 노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출토될 당시에 동종과 함께 청동으로 만든 향환, 동종, 수저인 시, 국자와 대형 솔 등이 수습되었다. 보암사 동종의 전체 크기는 37cm이며 종 꼭대기 부분의 장식인 용류와 종신의 높이가 각각 9.5cm와 27.5cm이다. 용류는 단용의 용통을 구비하고 용의 왼쪽 발과 입에 여의주가 있다. 보암사 동종은 용류에서 종의 하대에 이르는 모든 형태와 양식이 도식적으로 만들어져 고려 말기의 특징을 보여준다. 더불어 을축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서 종의 조성 시기는 1325년
을축을 전후하여 주조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여러 문헌 기록을 종합하면 을축은 기축의 오기로 보이는데 이런 추정이 옳다면 을축년은 기축년인 1349년이 되고 평장사 기씨는 몽골 제국 기황 후의 오라비인 기철이 된다. 특히 이 동종에는 종의 입부근에 모두 59자의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에 따르면 을축년 6월에 평장사로 있는 기씨가 가문의 안녕을 위해 시주하여 만들었다. 따라서 이 종을 통해 고려시대의 기복신앙의 한 형태를 엿볼 수 있다. 중흥사향로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에서 출토되었다. 향로는 공약물의 하나인 향을 피우기 위해 불단 앞에 놓는 물건으로 향환이라고도 불린다. 현재까지 알려진 고려시대 향로 가운데 중흥사 향로는 중간 크기이다. 몸체 위에 입구를 크게 만들었고 아랫부분에는 단지 1단의 받침을 두어 다리 부분에 비해 몸체가 커서 둔중한 느낌을 준다. 표면에는 연꽃 무늬를 비롯한 각종 무늬 등을 은사하여 화려하게 장식했다. 또 상감 기법을 사용하여 글자를 새겼는데 모두 해서체로 103자이다. 지정 4년 5월이라는 제작 날짜와 황제 및 국왕의 안녕, 천하의 태평을 기원한다는 제작 목적과 채하중 등 기원한 사람들의 명단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이 향로가 지정 4년, 곧 1344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채하중은 당시 고려의 우정승이었다. 따라서 그가 기원한 황제는 원나라의 순제, 국왕은 충모광이라는 사실도 함께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중흥사와 관련하여 반자도 있다. 이것의 출토지는 알 수 없지만 명문에 따르면 고려 숙종대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강서구 개화동의 약사사에는 고려시대 석불입상과 3층 석탑이 있다. 약사사는 조선 후기인 순조 이전까지 개화사로 불리다 약사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조선 후기의 양천읍지에는 신라의 사찰이라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언제 창건되었는지 알 수는 없다. 단지 조선 전기에 편찬한 신증 동국여지 승람의 개화사가 보이고 사찰 내에 있는 석불입상과 3층 석탑의 제작 시기가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로 추정되는 바 늦어도 고려 말기에는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석불입상은 원래 현재 위치의 바로 옆에 있는 목조 건물 안에 있었던 것으로 하반신이 땅속에 묻힌 채 모셔져 있다. 1974년에 건물이 철거되면서 새로 지은 현재의 약사사 금당으로 옮겼다. 불상의 머리 위에는 간 모양의 지붕돌이 놓여 있다. 얼굴은 순박해 보이며 긴 타원형으로 눈과 코는 크고 입은 작다. 어깨를 움츠린 듯한 모습이며 길게 내려진 팔꿈치에서 가슴으로 모아진 팔은 매우 가늘며 작은 두 손에 꽃가지를 들고 있어 미륵불임을 알 수 있다.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에 제작된 석불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3층 석탑은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원래 석불입상이 있던 금당 바로 앞에 있었지만 지금은 신축 법당 앞에 세워져 있다. 전반적으로 투박한 듯하면서도 날렵한 인상을 준다. 이 탑은 1층 기단과 3층 탑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탑의 받침부인 기단부에는 사각형 지대석 위에 큼직한 사각형 기단과 판석으로 된 갑석이 놓여 있다. 탑의 몸체부인 탑신부는 투박한 기단부에 비해 날렵한 모양으로 비록 전체적인 양식이 훌륭하다 할 수는 없지만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 석탑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원래 홍제동에 있었던 고려시대 5층 석탑이 있다. 보물 제166호로
정식 명칭은 서울 홍제동 5층 석탑이다. 이 석탑은 원래 서울 홍제동 사현사터에 있던 탑으로 시가지가 확장되면서 1970년에 경복궁으로 옮겼다.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에 있다. 안성 칠장사의 해소국사비의 비문 내용에 따르면 1045년인 정종 11년에 사현사가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어 이 탑도 그때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재 기단부가 없어 자연석이 5층의 탑신을 바치고 있는데 후대에 보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단부가 없어 안정감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전체적으로 중후하면서 경쾌함과 안정성을 겸하고 있으며 온화하고 부드러운 색임법, 새로이 유행하는 탑신 받침의 덧붙임, 그리고 벽 테두리 장식 등에서 고려 전기 석탑의 조형미가 잘 나타나 있다. 그 밖에 서울소재박물관에는 서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고려시대 불교 관련 유물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서울의 소재만 하고 있지 고려시대 서울을 보여주는 직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유물들은 아니다. 단지 지방에 소재하던 유물들이 일제강점기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서울소재박물관에 안착하여 지금까지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먼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려시대 유물들을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대표적인 유물들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석탑 가운데 국보인 개성 경천사터 10층 석탑과 국보 개성 남계원 7층 석탑이 있으며 부도에는 보물로 지정된 원주 거돈사터 원공 국사탑과 원주 영전사터 보제존자탑, 원주 흥법사터 진공대사탑과 석관이 있으며 또한 국보로는 충주 정토사터 홍법국사탑이 있다. 또한 탑비로는 보물인 충주 정토사터 홍법국사탑비와 양평 보리사터 대경대사탑비가 있다. 석등에는 보물인 여주 고달사터 쌍사자석 등이 있다. 그리고 사설박물관인 간송미술관에는 원래의 소재지를 알 수 없지만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고려시대 3층 석탑이 있으며 원래 문경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보물인 문경 5층 석탑도 있다. 보물로는 보물인 괴산 외사리 승탑과 원래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석조 팔각 승탑이 있다. 그 외 유물 및 유적. 지금의 강서구 개화동 강안에 있던 나루터로 공암이 있었다. 강가에 구멍 뚫린 바위가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오늘날 강서구 가양동인 옛 양천읍의 진산인 궁산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면 동쪽으로 공암산이 있고 그 산 아래 물가 모래밭에는 공암이라는 암굴이 있었다. 조선시대의 한강 하류에서 교통의 요지였다. 가락국 수로왕과 허왕옥의 후손인 허선문이 바로 공암 지역에 살았는데 후백제를 공략하던 태조 왕건에게 군량이 부족한 것을 보고 이를 지원해 주었다. 그 공로로 태조 왕건은 그를 공암촌주로 임명하고 공암촌을 시급으로 내렸으며 이후 삼안공신이 되었다. 공암이 1310년 충선왕 2년에 양천현으로 지명이 바뀌면서 그의 후손들은 양천허씨로 불리게 되었다. 고려시대의 이 집안의 대표적 인물로는 허선문의 손자 허원, 허정, 허공, 허재 등이 있으며 특히 허재, 허공이 유명하다. 낙성대는 고려시대 유명한 장군인 강감찬에 탄생한 곳이다. 그가 태어날 때 별이 떨어졌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지금은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1974년에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사당을 짓고 안국사라고 했다.
경내에는 고려시대에 건립된 3층 석탑이 있고 탑에는 강감찬 낙성대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 탑은 원래 강감찬이 태어난 관악구 봉천동 218번지 집터에 있던 것을 1973년부터 1974년 사이 정화 사업에 따라 지금의 위치로 옮겨왔다. 탑은 단층 기단 위의 3층 탑으로 상륜부는 없어졌다.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석탑의 대석을 비틀어 어긴 뒤 탑의 위층을 빼어 한 층을 낮추어 전기를 줄이고 탑 안에 있던 보물을 훔쳐갔다는 일화가 전한다. 이때 탑 주위에 있던 병풍바위와 선돌바위도 모두 부수었다고 전한다. 이 장소의 주인공인 강감찬은 고려 전기의 인물로 흔히 장군이라 하지만 983년 성종 3년에 과거의 장원으로 급제한 문신이었다. 현종 때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립대학 총장격인 국자죄주를 거쳐 한리막사 승지, 좌산기상시, 중추원사, 이부상서 등을 지냈다. 1018년 현종 9년에 거란의 소배압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했는데 이를 거란의 3차 침입이라 한다. 이때 강감찬은 서북면 행영도통사로 총사령관격인 상원수 대장군이 되어 부원수 강민첨 등과 함께 거란군을 격파했다. 거란군은 귀주에서 10만 명의 병력 가운데 겨우 수천 명만 살아 돌아갔을 정도로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했다. 이것이 귀주대첩이다. 이 공로로 현종은 직접 개경 외곽에 영파역까지 나가 강감찬을 맞이하고 극진히 환영했다. 강감찬은 이후 검교태비 문하시랑, 동래 사문화평장사, 천수연 계곡 남시급 300호에 봉해지고 추충현모 안국공신의 호를 받았다. 1020년에는 특진검교 태부 천수연 계국자 시급 500호에 봉해진 뒤 벼슬에서 물러났다. 현종 21년에 다시 관직에 나아가 문화시중에 오르고 이듬해에 덕종이 즉위하자 계부의 동삼사, 추충현 모한 국봉상 공신 특진, 검교태사 시중, 천수연 계국 후 시급 1천호에 봉해졌다.